기사에 대한 브리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등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박은석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 또는 나눠드린 일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에 기대한 가치를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정례 브리핑 시작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과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송희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보건소를 브리핑에 앞서 소개해드리면 보건소는 두 개과가 있고 10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 1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 직원은 지금 현재 자료 제출 시점에서는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기반인 보건자료 통계 생성을 업무를 하고 있고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69억 1,776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부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기능 개편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하여 보건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 달에 보건소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에 추진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 보건 사업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 확충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재정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인, 창소, 하연에 있어서는 의료 취약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지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서울 보건지소는 기능 개편을 통하여 서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주민의 건강 수요와 행정 요건의 변화에 따라서 보건지소는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지소 폐쇄로 인하여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 및 이동형 보건지소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감시를 위해 24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및 상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예방 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을 위해서 민간이 협력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 군부대 등과 함께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15종과 인플루엔자, 코로나 등 18종의 예방접종을 지금 현재 예방접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보건소는 중앙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소방서 등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또한 재난 상황에 대비 재난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여 신속 대응반 도상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 발생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신속 대응반 2개반 13명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노공력 폭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보건소 신속 대응반도 같이 출동하여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및 일반 시민 대상 CPR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 응급 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도 포천병원과 일시의료재단 포천의료병원을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일반 시민들의 응급 초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아 경증 환자를 위한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고, 또 심야에 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강 증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울보건지소를 기능 개편하여 지금 현재 서울건강지소는 개선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체크원에서는 1:1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력 균형 운동 및 영양 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 독립성 향상을 통한 노쇠 예방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오기 어려운 임산부들에게는 역산제, 철분제 지원 및 임산부 요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건강한 첫걸음으로 국가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소아당뇨 환자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생 건강에 기반이 된 청년기에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워크홈과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외래치료비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장년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암 환자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AI나 IoT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맞춤형 생애 주기별로 건강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출산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예비 부모를 위한 산정검사 및 난임 부부 시술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분만 취약지 임산부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출산 후 안전한 환경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치매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지역 주민 대상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 등록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조호 물품 등 다양한 조효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각 기관이 가지는 전문성과 자원으로 지역 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에는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기자님. 김병용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사회로 되는데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민 대상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저희가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진료를 실시를 선정 합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선착순으로? 하고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예, 그럼 그렇게 연사회라고 진행합니다. 했는데 연 인원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간임면에서 했을 때는 40명에서 50명 그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연간요? 아니 그 당일 당일? 네, 그럼 연사회 하면은 40, 160명 정도. 160명에서 조금 그럼 넘게 전체 많이 의료 했어요. 취약 지역의 그 전체 주민 대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상급 기관에서 저희가 그 서비스 제공으로 아산병원에서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는 경로당 주치의제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상급 기관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산병원과 1년에 4번 정도 MOU를 연령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전수 선착순으로 하는 예, 거죠. 예, 미리 홍보를 하고 연령 선착순으로.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총장님. 타임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치매 돌봄 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보도자료는 구체적인 예산과 세부, 실행 계획이 없이 개요만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포천시 치매 환자 통계와 등급 기준 그리고 치매 안식처 운영 방식 등이 빠져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 지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치매 등록 목표로 하는 인원은 1,987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 환자를 등록을 하려면은 일단 치매 조기 검진을 먼저 실시를 하는데 경로당별 대상을 찾아가서 일단 스크리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서 인지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 병원으로 가서 일단 진단 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치매 확정이 되면은 저희 이제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한 2,4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인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치매 가정 돌봄,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정신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교육 프로그램, 또 대상자들을 모아서 또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 사업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아마 이 사업들은 지자체마다 특색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모자보건 사업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아투데이 진흥판입니다. 여기 궁금한 게 그 연간 운영 예산이 얼마죠? 연간이요? 네, 연간 예산 책정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정책 잠시만요. 보건정책과는 연간 예산이 78억 4,214만 원이고요. 건강증진과는 90억 7,562만 원 정도로 1년 총 예산이 169억 1,776만 원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776만 원. 이 중에 그 민식국 중에서 국비를 뺀 12 예산은 얼마나 되는 그거는 다 국비 매칭인데요. 네. 어떤 형태는 뭐 70에 30, 뭐 80에 20 이렇게 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이라도 하면 국비가 얼마고 12가 따로 예. 일단 그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건 12가 근데 사업비마다 각 사업마다 다 틀리게 책정되어 아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따라 그 세분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제가 네. 물어보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그 건강증진과를 신설했다는 게 왜 신설했죠? 의미가? 그 전에는 보건정책과하고 감염병 관리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감염병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응하느라고 감염병 관리과가 이제 그 업무를 수행을 했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4급 감염병으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만성 질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시가 이제 노인 인구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업에 좀 더 치중하자고 해서 조직을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 네. 아까부터 계속 손 드셨기 때문에. 기자입니다. 지금 보고서가 굉장히 크게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 개편에 대한 부분이 면밀히 공부하시고 하시긴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늘 자료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취약 지역에 대한 그 대안이나 그 강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그 서울 보건지소가 이제 센터로 전환되면서 국내 선단 지소는 없어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병무장 주치 의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하시긴 하는데, 그냥 유표만 보더라도 그 취약 지역에 대한 것들이 조금 몇 가지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 지역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면밀히 진행이 되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국내하고 이동조리 같은 경우도 그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서울 보건지소가 센터로 되면 어떻게 기능이 바뀌어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보건지소 운영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선단이 이제 없어지면서 아마 코로나 상황 때 이미 그 운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군내, 선단, 그다음에 소울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곳만 지금 현재 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소가 운영이 중단된 시점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까운 이제 그 소울읍이나 뭐 이게 그 군내, 여기 시내, 포천 읍동으로 나와서 이미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이제 중단됩니다. 그래서 의사 집단 행동 위주로 인해서 의사들이 이제 파견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하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왔고 보건소는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지소를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보건소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 이런 그러니까 진료 플러스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소도 중앙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진료소에서도 진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또 진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자체적인 조직을 활용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츰 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지소의 역할이라든지 할 수가 없어서 폐쇄가 되고 이용을 못했던 거지 필요하지 않았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저희도 그 폐쇄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이장님 회의 때 가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보건소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찾아가는 동로당 주치의제에서 보면은 이제 내과, 치과, 한방, 치매, 뭐 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진료를 보고 있잖아요. 이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간이나 이런 데서 치과나 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이나 뭐 이동면 이런 데들은 뭐 다 되고 있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간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내과 선생님이 내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로당에는 저희가 경로당 주치의를 해가지고 치과 선생님들이 별도로 방문을 하고 있어서 치과와 내과를 같이 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그 포천시 포스터에 보면은 안 돼 있는 걸로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관인 지역 그 인정 1위도 그렇고 관인 지역 냉정 1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수, 영중 뭐 여기 취약 지역이라고 돼 있는 데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어서 네, 취약 지역인데 그 뭐 직접적으로 갈 수 없다면 의료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연계를 좀 해줘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포스터 안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자료 수정이 필요하도록 하고요. 창수라든지 간인, 화연은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산에서 왔을 때 일단 그 지역마다 의견을 물어보고 그 컨택해서 진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한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보 자료예요, 홍보 자료. 예. 이게 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적사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달라요. 네, 다음. 네, 과장님. 네, 포천일보 하승환입니다. 공중보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포천시에 필요 인력이 있을 텐데 지금 수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총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과는 4명, 내과는 5명 있고, 치과 의사 2분, 그 다음에 한의사가 3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과에서 5명 중에 보건지소에는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1분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경로당 주치 이제 할 때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고, 한방 선생님은 3분인데 한 분은 보건소, 한 분은 신부, 한 분은 이제 이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에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니면 내년에 이제 공보기가 더 줄어들 수 있으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건강 관리에 이제 힘쓰라 이렇게 고문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의사분들을 공고를 내도 좀 쉽게 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좀 앞으로 저희가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줄어든다라는 걸 이제 그 지침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면 실제로 포천시에서 필요한 공중보건의 인력은 몇 명 정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취약 지역이 저희가 3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이제 그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군데는 무조건 이제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해서 거기는 꼭 필요한 의사 선생님 배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도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예진할 수 있는 선생님 이 정도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과는 지금 이야기하면 4분 정도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 1분, 한의사 1분 이렇게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필수 인력이고 그다음에 추가 이분들이 지금 그 의료 취약 지역이나 다 커버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이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과 진료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이나 뭐 치과 선생님들까지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예측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경제TV 양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때 말씀드렸잖아요. 포천 비즈니스센터에서 인구정책 세미나가 있었는데 네. 어떤 시민이 그 우리 병원에서 달빛 어린이병원 네.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 때 되면 운영을 안 한다. 네네.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제가 취재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거 여쭤보고요. 네. 두 번째는 지난 6월에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는데 조진수 의원이 치매 환자에 대한 조호 물품 기저귀 제공에 대해서 그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포천시 보건소에 1년 예산이 170억 가까이나 되는데 치매 안심센터 예산이 1년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월급을 더 우선시하는 바람에 시비, 국비 매칭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기저귀를 제공하는 사항보다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게 깎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 자세한 내막을 좀 알려주세요, 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 평일에 9시에서 6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근데 달빛 어린이 병원은 경증 어린이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엄마들이 6시 이후에는 어디 가서 진료를 받냐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을 하는데 우리 병원인데
거기는 지금 6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오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시에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을 조금 늘려달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고 원장님과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시간, 2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의사라든지 또 그 간호사 이런 인건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딱 달빛 어린이병원이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달빛 어린이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일단 부착을 하기로 그렇게 병원과 이야기를 했고요. 향후에 9월달 정도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추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명목만 있는 거잖아요. 낮에는 수학과 가면 되고 밤에는 응급실 가면 되는데 달빛 어린이병원을 왜 지정합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시의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경증 환자잖아요. 응급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병원에서는 분리를 해서 진료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사업 관련해서는 그 전에는 그 치매 예산이 통으로 내려와서 시 지자체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인건비를 대폭 줄여버렸어요. 인건비를 확정을 이게 고정적으로 내려와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물품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진수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조물품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물건값하고 인건비하고 왜 통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왜 인건비가 우선시돼가지고 조업물품을 반토막 났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 그거는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아니 말씀.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그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중앙이라면 어느 중앙? 복지부에서 통으로 내려와서 그 전에는 저희가 편한 대로 이제 이렇게 사업을 나눠 썼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권한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받아들여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나왔는데 물티슈는 또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기 뒤에 한 명 더. 네, 제가 저기 오면서 기자입니다. 그 찐득이 불린 사건 아시죠? 네. 거기 지금 상경을 해놓은 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데 사후 대책이라든가 감염병 예방 그 대책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 연막분무기를 이제 주위로 뿌려주고 있는데 금동리 자체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동 1위가 문제가 아니라 금동 1, 2, 1위 그 팔계리 전체 우리가 농사짓는 창수라든가 식물 쪽에는 찐득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찐득이 물림에 대한 지금 여기는 포천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 그 말라리아 근데 너무 이 소독이라든가 저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생명 이태로는 그 사람의 사후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예방 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역사가 3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은 지금 대부분 알고 있는 거는 그 연막을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연계라는 거.
근데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원은 안 하고요. 분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새마을지에 약품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금동리에 지금 환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금동리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환자가 발생한 날부터 바로 전 지역 그 금동리 일기를 전체적으로 방역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방역을 하고 나면 보름 정도는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름 후에 다시 할 예정이고, 지금 금동리 1, 2 가구수를 저희가 조회를 했더니 14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집마다 디피제랑 킬라를 좀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그 안대랑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나라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또 궁금하신 사항. 그런 것이 뭐냐면은 네. 내가 연막 붓는기를 올해도 한 13번 정도를 뿌렸어요. 네. 그런데 그 연막 분무기하고 지금 저 차로 다니는 거하고는 차이가, 그거는 길가에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연막은 바람 부는 대로 산이고 뭐고 다 붙거든요. 불투고 나가면은 모기고 뭐고 다 떨어져요. 그런데 연막을 안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이제 뭐냐면 길가에 이렇게 되면 길 옆에 벽이 한 5m, 6m 밖에 안 돼요. 그걸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연막하고 분무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좀 있는데, 연막보다는 분무가 괜찮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그 방역 사업은 분무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연막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섞어서 약을 뿌리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게 연막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그다음에 새벽에 이렇게 해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 할 수 있는 소독을 하다 보니까 분무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자율 방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각자 또 할 수 있는 집 주변과 저희가, 왜냐하면 집 가가 호를 방문해서 소독을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그 살충제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없어서 각각 개인마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약품을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대라고 그러는데 세대 가지고서는 여기 포천에 다 그 소독을 했어요. 방역차 세대로 보는 거라서 저희가 각 지역을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을 뿌린 다음에 한 보름 정도는 이제 잔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름 정도 지역을 투명하면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민원을 좀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민원 받아서 바로바로 그냥 출동해서 또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 분무소독차에 그 뭐 GPS를 올려가지고 네. 뭐 하루에 일이라든가 주라든가 활동 반경이라든가 필요수를 체킹하고 계시나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GPS 물려 있어요? 네, GPS 물려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그 부분의 방역이 얼마나 되냐 궁금하다고 하면 저희가 GPS를 여러 번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GPS 하는 이유는 또 혹시라도 그 살충제다 보니까 벌 양봉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GPS는 차량마다 다 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대수를 한 부대를 위해서라도 네. 좀 투명하게 실제 방법을 나갈 수 있는 그죠? 이게 이제 차량도 있고요. 인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업체가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는 연막이 최고 좋더라고요. 그 기름에 대한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보로 좀 많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 환자들이 자주 생기는데